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멘사 시험으로 알려진 레이븐스 매트릭스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의 시험에 응시해 볼 수 있는 링크는 아래 게시글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통해 접속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먼저 나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영향, 언어, 수리 능력 등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로직에 근거하며 배울 수 있는 능력, 기억력,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모의 시험 같은 경우는 40분 동안 39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멘사 시험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멘사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의 난이도는 뒤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두 가지 이상의 답이 있다고 느낄 시에는 가장 간단한 답을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을 빨리 끝낸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는 시간을 잘 조율해서 다 써가면서 푸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감점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것은 지양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찍어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멘사 시험 문제는 총 9개의 도형 중에서 앞에 8개의 도형을 통해 규칙성을 유추한 뒤 마지막 9번째 도형을 보기 중에서 고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모두 9형의 도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9형인 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줄마다 따로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 오른쪽에 색칠한 것이 늘어나고 또 넘어갈 때 오른쪽에 색칠한 도형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도 첫 번째 도형에서 하나, 두 개까지 색칠이 된 정답은 F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도형이 좌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를 지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또한 같은 규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도 좌측, 중간, 우측에 세 개의 줄이 존재하는 도형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룰 수 있는 답은 G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이 1, 2, 3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도 1, 2, 3 세 번째 줄에서도 1, 2, 3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 줄에 도형이 3개가 있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앞에 나온 문제와 거의 동일한 유형인데요. 이번에는 도형이 오른쪽에서 가운데를 지나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원리로 답은 H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문제도 9개의 도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풀이가 가장 쉬워집니다. 이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두 대칭성을 이루는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째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양의 대칭성을 띠는 도형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이런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줄마다 보는 시각도 필요할 수 있고 또 9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줄마다 보게 되면은 모든 줄에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세 번째 줄에서는 세모, 네모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9개 도형을 한 번에 생각해 봤을 때에도 세모는 3개, 네모는 3개, 그리고 동그라미는 2개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형 또한 동그라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대칭 문제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점 4개의 점들이 대칭을 이루고 첫 번째 줄은 까만 삼각형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도형이 왼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마지막 9번째 도형 또한 7번째 도형과 동일하게 정답은 H가 됨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줄마다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도형과 세 번째 도형을 가운데로 합친 것이 두 번째 도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뒤집힌 삼각형인 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있는 삼각형이 두 번째에 있는 세로 방향으로 길게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원형이 가로 방향으로 확대되어 타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이 가로와 세로 모두로 확장되게 되면은 A나 H가 아닌 C처럼 정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로 세로 모두 2배가 된 도형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또한 줄마다 생각을 해봐도 되고 9개 도형 전체를 한 번에 보면서 생각을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각각 직선의 숫자가 1, 2, 3이고 기울기는 대각선, 수직, 평행 이렇게 세 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숫자는 1, 2, 3을 유지하고 있고 기울기 또한 직각, 평행, 대각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지막 줄에서는 이미 2개, 3개의 직선이 출현했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는 하나여야 됨을 알 수 있고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인 도형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가 1개고 지면과 수직을 이루는 F 모양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에서 보시면 도형이 한 칸 이동할 때마다 도형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형이 바깥쪽으로 퍼지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 규칙을 띠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도 도형이 넘어갈 때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인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도형을 합치게 되면 C의 모양을 띠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운데가 비어 있죠. 겹치는 부위는 생략하게 되는 그런 규칙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형을 합치고 중복되는 부위인 가운데의 가로줄을 생략한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두 도형을 합친 뒤 겹치는 가로줄을 생략하는 모양인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형과 세 번째 도형을 합친 것이 두 번째 도형을 만들게 되는 규칙성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 규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는 아래를 향하는 도형과 위로 향하는 도형을 합쳐야만 두 번째 도형이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H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형이 두 번째 도형의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형에서 나오지 않은 그 외에 세 번째 도형의 형태로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원 안으로 들어갈 때 사각형과 원이 아닌 삼각형의 모양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의 답은 두 번째 도형을 먼저 그린 뒤 삼각형이 아닌 원의 모양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17번은 모든 도형이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사각형이 한 칸씩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8번째 도형에서 9번째로 갈 때도 사각형이 한 칸 이동하는 모형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F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은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형과 세 번째 도형을 합친 것이 두 번째 도형을 만드는 규칙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까맣게 색칠된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규칙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 그 다음은 2, 3, 그 다음은 3, 4, 그 다음은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8번째 도형인 8, 9에서는 그 다음 도형이 9, 1 이런 형태로 색칠될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도형을 봤을 때 총 3가지 모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양은 이런 모양들, 색칠하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각도를 이루는 모양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메랑 모양을 띠는 모양들도 있습니다. 제가 연두색으로 그린 모양만 2번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9번째 나오게 될 모양 또한 이 둘과 같은 모양을 띌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파란색 도형만 봤을 때도 이 모양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고, 주황색 모형들만 봤을 때도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두색 도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를 가리키는 것 하나,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위를 나오는 도형, 즉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역 모양의 도형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마다 관역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같은 크기로 관역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세 번째 줄에서 관역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할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B 또는 G가 되겠습니다. H 같은 경우는 위에 두 번째 줄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B와 G 중에서 합리적으로 답을 고르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비교했을 때 세 번째 관역들의 높이가 모두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관역과 동일한 가로 크기를 가지고 있는 G가 바로 2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9개의 도형을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꼭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도형들은 크게 2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경이 되는 도형, 한 가지는 내용물을 구성하고 있는 도형이 되겠습니다. 배경의 종류로는 사각형, 원, 그리고 이들과 같이 아무 배경이 없는 빈칸이 있습니다. 안의 내용물에는 마찬가지로 원, 네모, 그리고 빈칸이 있습니다. 9개의 도형에서 총 사각형 배경은 2개, 원 배경은 3개, 그리고 배경이 없는 것은 3개가 나와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의 도형은 네모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동그라미가 3개, 네모가 3개 나왔으므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칸이 지금까지 2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번째 도형의 속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입니다.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같은 경우도 바로 전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경의 모형으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이렇게 줄마다 한 개씩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는 아직 세모 모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모가 배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한 개는 검은색 칠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개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색칠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서도 한 개의 도형에서는 내용물이 까만색 동그라미여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도 앞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9개의 도형을 봤을 때 모양은 일반 사각형, 그리고 아래가 구부러져 있는 사각형, 그리고 위에가 더 긴 사다리꼴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사다리꼴의 윗면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위에가 모두 뚫려 있는 모양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고 위에가 아예 닫힌 모양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고 위에가 반만큼 열린 모양이 하나, 두 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은 제시된 8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아래가 휜 모양은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다리꼴 모양은 하나, 두 개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사다리꼴 모양 중에서도 위에가 반만 뚫린 다음과 같은 모형, 즉 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배경은 원 모양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서도 가운데를 그었을 때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색칠이 된 모양으로 보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색깔이 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번째 도형에서 9번째로 넘어갈 때는 원 모양 배경에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위에 있기 때문에 색칠이 된 동그라미가 안에 들어있는 모양인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도형을 쪼개서 생각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형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형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 게 더 편리합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도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을 때 먼저 두 번째 도형을 각각 이 세 도형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도형을 각각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것은 항상 축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운데 도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점을 축으로 회전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작은 두 직선은 각각 가장 오른쪽과 왼쪽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림으로 이동할 때도 같은 규칙을 적용해보면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축으로 각각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므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됨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째 나올 도형 같은 경우는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직선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되므로 이런 모양이 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흔한 오답으로는 2가 있는데요. 2라고 답을 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직선은 당연히 가운데를 축으로 회전을 했으니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가운데 직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두 도형 같은 경우에 축을 잘못 생각하신 경우입니다. 8번째 그림에서 이 모양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축을 이 왼쪽과 오른쪽 양 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축을 이 두 점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정답이 2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맨사 시험 문제에서 회전을 해야 하는 유형에서는 꼭 어떤 축으로 도형이 회전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27번은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남겨놨을 때 세 번째 도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XV는 세 번째 그림에서 제거가 되었고요.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규칙을 띠고 있고,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을 합치면 되므로 정답은 H가 되겠습니다. 28번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문제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배경이 되는 그림과 속 내용물이 되는 그림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경이 되는 그림에서 정사각형은 3번이 이미 나왔고,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3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9번째 그림은 아직 2번밖에 나오지 않은 원이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8번 같은 경우는 속 내용물이 총 4가지 모양이 존재합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이미 3번 나왔고, X자 모양이 이미 3번 나왔습니다. 플러스 모양도 이미 3번 언급이 되었는데, 다이아몬드 모양만 아직 2번 언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번째 그림의 속 내용물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야 하므로 28번의 정답은 G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의 정사각형 모양이 다음과 같은 기호를 통해서 톱니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십자가 모양이 다음과 같은 기호를 통해서 X자 모양으로 회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자 모양으로 회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톱니바퀴로 변하는 물결 모양과 이 물결 모양이 대각선 모양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정사각형이 톱니 모양으로 바뀌면서 대각선으로 회전까지 한 도형, 즉 2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은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 규칙을 따르고 있고, 세 번째 줄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모양이 자기 모양의 크기보다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들어가므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네, 31번입니다. 31번은 두 번째 도형에서 첫 번째 도형과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잡아서 펴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형과 겹치는 부분인 이 부분만 남기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펴는 도형인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도형이 바뀌는 규칙이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도형을 4사부면으로 쪼개서 따로따로 다른 규칙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 도형을 4사부면으로 쪼개서 4사부면에 있는 도형을 90도로 회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도형이 바뀔 때는 다음과 같은 4사부면에서 2사부면에 있는 도형을 90도로 회전시키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서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변할 때는 2사분면에 있는 도형을 회전시키면 정답이 나오므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줄마다 한 번씩은 리본 모양이 언급이 되고 두 번씩은 물결 모양이 언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직 한번, 평행 한번, 대각선 한번, 두 번째 줄에서도 대각선 한번, 수직 한번, 평행 한번 이 언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아직 리본 모양이 나오지가 않았고 수직 모양 또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리본 모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배경은 모두 원으로 동일하고
검은색 원 모양이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경우입니다. 까만색 원의 배치를 봤을 때 사사분면처럼 딱 나눠지는 위치가 아니고 이상한 애매한 위치에 각각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각의 도형이 몇 도씩 회전할 것이다. 이런 규칙은 찾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형의 개수를 숫자로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원 안에 있는 도형이 1개, 두 번째에서도 1개가 있었을 때 두 개의 도형을 합치면은 안에 있는 도형이 2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안에 있는 도형이 1개,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도형이 3개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바깥에 있는 도형이 2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에서는 안에 있는 도형이 2개,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도형이 2개이기 때문에 합치면 안에 있는 도형이 하나도 없는 정답은 G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는 첫 번째에 있는 도형을 두 번째 모양을 축으로 대칭시키는 것이 세 번째 도형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형에서 이 두 번째 도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세 번째 도형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서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대칭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그림을 긋고 도형을 대칭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므로 정답은 C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 9개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에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들의 색깔이 가장 진한 색, 두 번째로 진한 색, 그리고 가장 옅은 색,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진한 색깔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도형은 하나, 둘, 3개이고 가장 옅은 색깔이 3개가 포함된 도형은 하나, 둘, 셋이며 가장 진한 색깔이 3개 포함된 도형은 하나, 2개로 아직 1개가 모자르기 때문에 9번째 도형에서는 가장 진한 색깔이 3개가 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두 번째로 진한 색깔은 아직 2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진한 색깔이 2개, 그리고 가장 옅은 색깔의 도형이 1개가 나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E와 F가 되겠는데요. 위 8개의 도형의 규칙성을 살펴보시면 가장 진한 색깔의 사각형, 다음 순서로는 두 번째로 짙은 색깔이 오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옅은 색깔이 오는 규칙성을 8개 그림 모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하면 정답은 F가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 바둑판 같이 생긴 사각형 안에 하나씩 색칠되어지고 있는 사각형, 그리고 2개의 원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사각형을 보시면 사각형은 첫 번째 그림에서 하나도 없다가 두 번째 그림에서 1개,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2개, 이런 식으로 1개씩 계속 증가하는 규칙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은 마지막 9번째 그림에서는 8번째 그림에서 여기까지 색칠이 된 모습을 띄어야 하고 모든 보기들이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동그라미 모양은 회를 거듭할수록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만나게 되면 사각형 도형을 만난 뒤 밖으로 나올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과 반대 색깔로 나오는 규칙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8번째에서 9번째로 도형이 변할 때는 하얀색 도형이 한 칸 이동하여 이쪽으로 와야 하고 7번째에 있었던 까만색 도형이 현재 이 8번째 도형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까만색 사각형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하얀색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나와야 하므로 정답은 H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에서 첫 번째 도형은 두 번째 도형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확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에서도 첫 번째 도형이 위쪽 방향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에 있는 기호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므로
도형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위쪽으로 확대되는 도형인 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은 각각의 줄에 있는 도형이 우측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모습이 바뀌는 규칙성을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서 X는 동그라미로 이동을 하였고 세모는 X로 이동을 한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앞에 세모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정리해보면 X는 동그라미로, 세모는 X로, 동그라미는 세모로 변하는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마지막 도형에서도 적용해보면 정답은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 따로따로 적용이 되며 세 번째에서 넘어갈 때는 첫 번째가 아닌 네 번째로,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줄인 일곱 번째로 넘어가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게 되면 IQ가 145 이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덴마크 기준으로 이루어진 표준 편차에 의거한 시험이고요. 이 기준에 의하면 IQ 130 이상이면 멘사 레벨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멘사 시험 같은 경우는 IQ 148 이상을 상위 2%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시험을 응시하시고 멘사에 합격을 하게 되시면 IQ 148 이상, 당신은 상위 2% 이상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IQ 156 이상 그리고 1% 이상입니다 라는 멘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IQ 156 이상을 받으신 분들께서 정확한 IQ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븐스 매트릭스 테스트와는 또 다른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자세한 IQ를 아실 수가 있고요. 멘사 합격 기준인 IQ 148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45문제 중 3, 4개 정도까지 틀리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레이븐스 매트릭스에서도 3개 이하로 틀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 멘사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할 확률이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IQ가 130 이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규칙성을 항상 머릿속에 유념하고 시험을 보게 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